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 참 오늘도 힘겨웠던 하루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긴축 우려가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2%대 마이너스권을 기록했고요.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파란불 짙게 켰던 하루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셀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피는 결국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주간 지수로는 코스피가 2.8%가량 빠졌고요. 코스닥은 2.4%가량 밀리면서 다시금 좀 하락 추세를 보였던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한 주를 하락 추세로 좀 보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겨운 시장 견디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시장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 챙길 수 있는 비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함께 시장을 분석해 보고요. 유망한 섹터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에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비법, 수익 더블로 챙겨갈 수 있는 비법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1시간 동안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붉은 수익들 더블로 챙겨가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 열려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자방 전문가님은 거액의 금전 절대 요구하지 않고요. 그리고 1대1 상담도 시간이 없어서 해드리지 못합니다. 먼저 1대1 상담 거는 경우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여기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이 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좀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발빠른 섹터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종목은 존재하고 합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장자방 전문가님은 어느 방송보다도 좀 유일무이하게 섹터를 전반적으로 살펴주시면서 저희에게 섹터별 전략, 종목별 전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들 더욱더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화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락입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여러분 지금 방송국 스튜디오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30 세대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올 연말 혹은 내년 봄까지는 주식하지 마라. 예, 초보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지금 은퇴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물렸다 손치더라도 주식을 추가로 사는 것은 올해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예. 내년 봄 정도 됐을 때,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 내년 요맘때쯤이 아마 시장의 가장 최바닥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쯤 가서 사시면 노후 자금을 가지고 꽤 뜨뜻하게 여유롭게 사실 수 있는 수익의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혼자서 하시는 매매라면은 1년 정도는 시장을 떠나실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이 빠질 때 꼭 하락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빠질 때 이렇게 훅 떨어졌다 반등하고 훅 떨어졌다 반등하고 그러면서 빠져요. 지금 이번 하락은 아마 그런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중간중간에 반등을 할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에서 여러분과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찾아내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시청자 여러분 저랑 5판만 한번 해보실래요? 가위바위보를 우리가 했을 때 5번을 연속해서 이겨야지 되는 게임이에요. 주식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즉 다시 말해 5번의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내가 그 중에서 3번은 이겨야 본전이에요. 2번만 치면, 아니, 2번만 지고 3번은 이겨야 본전이거든요. 근데 4번 이상을 이겨야 내가 돈을 딸 수 있는 게임이 이 주식이란 말이죠. 근데 시청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궁금하시면 본인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하고 혹은 지인분들하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연속해 5번을 했을 때 내가 3번 이상을 이기느냐. 그러면 되게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냐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너도 나도 돈을 법니다. 요새 보면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뭐 요즘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주식 전문가다, 뭐 나 슈퍼겜이다, 나 돈 많이 벌었다, 주식 뭐 하시는 분들이다. 정말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식에 관해서 논해요. 근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과연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버셨을까? 계절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버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 층에 계시는 분이나 노년층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2, 3년 내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월, 3월에 미친 하락을 했죠. 1,500포인트를 깼으니까 1,400 중반까지 빠졌다가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미친 하락과 미친 상승은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러면 지금 2년 지났죠? 앞으로 한 7, 8년 더 있어야 그런 상승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클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엄청난 뭘 사도 오르고 주식을 안 하면 바보 되는 것 같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최근 2년 사이는 사실은 이 자본시장에서 투자와 거래를 안 하면 마치 바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소개를 받으러 가고 이렇게 누구랑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들 하는 이 주제는 주식이에요. 제가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하니까 막 주식 얘기하면 자기 물린 얘기하고 자기 종목 못 들고 있는데 얼마큼 벌었다고 얘기하고 저는 주식을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얘기 안 하거든요. 사적인 친구들하고는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를 만나도 주식 얘기를 안 해요. 친구들 저한테 묻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쪽에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너나 할 거 없이 주식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듣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물렸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 번 거에 대한 자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떠신지 아세요? 제가 작년쯤만 해도 사람을 만나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들과 비트코인 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이걸 안 하고 있냐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일을 얘기 듣냐면요. 밖에 나가면 나 이것도 물렸고 저것도 물렸고 해서 내가 재테크를 투자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근로소득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근데 내가 이게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물려서 괴로우니 내가 그냥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오늘부터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버티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도대체 쌀 때 사가지고 오래도록 버텨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가치 투자인데 왜 도대체 맨날 물려서 하는 것이 가치 투자가 됩니까? 왜 장기 투자는 물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분들이 할 말이 없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떨 때가 쌀 때고 어떨 때가 내가 팔아먹고 나와야 되는 파동인지 그리고 어떤 파동은 짧게 치고 빠져야 되고 어떤 파동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 노력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패턴에 관한 학습들은요. 내가 연구해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런 차트의 패턴들을 매우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너튜브든 뭐 여러분 증권 방송이든 뭐 지금 탁스TV든 그 어느 곳에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셔도 어느 누구도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거야 라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 제가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금요일이니까 좀 오늘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썰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전 국민이 지금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회사는 매우 훌륭하지만 주가 지수로는 삼성전자 주주 중에 욕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가장 좋은 회사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견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것도 아실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직장에 여러분 취직시켜 줄게요라고 얘기하면은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싫다고 하실 분이 있을까요? 무조건 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보실게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과연 답이 있는 차트로 보이실까요? 없는 차트로 보이실까요? 쉽지 않아 보이죠? 삼성전자 차트는. 자, 그럼 말로만 하니까 잘 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차트를 자, 짠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주구장창 빠져요. 주구장창.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매우 뛰어나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좋고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 외에도 삼성 계열사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가 많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주가에 언제 반영하는 걸까요? 오케이? 여러분, 대부분 너튜브가 됐든 증권 방송 TV가 됐든 그 어느 누구도 삼성전자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 중에 물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오늘이 제일 저가거든요. 왠지 아시겠어요? 저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저를 욕하지는 마세요. 사신 건 여러분입니다. 본인이 사시고 본인이 물리고 저한테 욕하지는 마십시오. 보시면 여기 79,000원의 꼭지부터 쭉 빠졌다가 잠깐 반등, 쭉 빠졌다가 잠깐 반등, 쭉 빠졌다 잠깐 반등, 다시 무너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 구간 안에서 오늘이 최저가네요. 그러면 1월 12일 날 고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에 가장 싸게 사는 사람은 오늘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재용 부회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목숨 걸고 내가 여기에 투자하겠다. 사활을 걸고 투자하겠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주가 지수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는 거네요. 저기서 멍멍이가 도그 사운드 짓는 거지, 그죠? 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에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하는 얘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식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미래 비전의 청사진이 이렇게 반영되면서 올라갈 때는 언제냐면 상승장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보통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미래 비전 선포 빵 하면은 그 대표님들은 굉장히 그걸 힘있게 두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주가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표이사가 뭐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발표는 주가에 별로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주가가 우리가 뉴스 중에서 쓸만한 뉴스가 어딘가요? 어디와 수주를 했다더라. 어디에서 투자를 받는다더라. 혹은 어디와 어떠한 계약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뜰 때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거래했던 종목들 중에 제가 한 가지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차트 모양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좀 당겨볼게요.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면 삼성전자랑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보실래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현대미포조선을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작년 초죠. 예, 작년 초에 우리가 현대미포조선이 여기 눌림목 줄 때 여기 45,000원에서 잡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검색하시면 팍스TV에 제가 작년 초에 방송을 했던 구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45,000원에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팔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팍TV에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출연하고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많아봐야 내가 한 5, 6개월 하려나? 올해 끝나지 않을까? 작년 기준에. 지금 1년 반째하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출연할 줄하고 생각을 그때는 전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내일이라도 항상 저는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반이나 제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선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얘가 제일 단단한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나중에 팍스TV를 그만뒀을 때
예, 나중에 그만뒀을 때, 제가, 여러분 지금 45,000원대에 산 현대미포조선은 예전에 저기 장자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거 샀을 때 좀 가지고 가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고맙다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조선업이 왜 성장해야 되고 왜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날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지금 보세요. 전체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규모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두 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업이 더 미래 성장성과 더 지속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만약에 2021년 초에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열의 10명이 삼성전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더블 포인트 97,000원까지 갔는데 저희가 93,000원, 95,000원에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더블 포인트면 충분히 만족한다, 팔아먹자라고 이야기했던 자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 잠깐 죄송합니다. 예, 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상승하는 장은 내가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를 잘 훼손하지 않아요. 그게 살아있는 차트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종목의 흥망성쇠 맨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4만 원대에서 97,000원대면 대략적으로 그냥 얼추 계산을 하셔도 제 움직임 폭이 한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고점에서 한 3만 원쯤 빠지면 그 자리가 거의 저점권이 되거든요.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3만 5천 원, 4만 원 가량. 그래서 저는 얼마 정도를 본 거냐면 6만 5천 원 정도 밑에서 사는 것은 매우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샀고 올라갈 때 계속 저항이 되던 가격이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8만 원 부근, 7만 9천 원, 8만 원에 단타를 한번 쳤고 또 눌림목을 이용해서 7만 원짜리, 6만 7천 원짜리에서 사서 이렇게 눌릴 때마다 계속 모았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여기 8만 2천 원, 8만 5천 원대에서 다 팔아먹고 또 눌릴 때 6만 5천 원, 6만 7천 원에 사가지고 팔아먹고 또 눌릴 때 7만 5천 원, 7만 2천 원대에서 사가지고 올라올 때 9만 원 찍을 때 다 팔아먹고 지금 또 눌릴 때 여기서 사서 7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8만 6천 원이에요. 오늘도 이 하락장에도 오르고 있어요. 자, 차트가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겠어요? 소위 말해 기업의 오너가 나 여기에 투자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앞으로 성장할 거야, 이 뉴스 보지 마세요. 그걸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실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금요일 날 주요한 시간인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주식에 관한 파트는 그동안에 섹터별로 정리해드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런 시간보다 주식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6년간 금융시장에서 오만 산전수정을 다 겪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집이 왔다 갔다 날아가기도 하고, 예, 엄청난 돈을 상상을 할 수 없는 많은 큰 금액을 날리기도 하고 깡통도 수도 없이 차고요. 그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추세가 살아있는 차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크게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근데 시장에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추세를 볼 줄 아시는 분이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거의 90%는 이게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인지 죽은 종목인지조차 구분을 못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한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얘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앞에 계약이 대기되어 있고 성장을 해가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조선주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승 추세는 뭐라 그랬죠? 저점을 높이고, 보이실까요? 예,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죠. 이게 상승 추세예요. 그러다가 지켰던 눌림목이 망가지죠. 이렇게 수렴이. 그럼 얘가 하락을 해요. 근데 하락을 하는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켜진다면 얘는 다시 단계별 상승을 하는 거지 급등을 하지 않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자, 이 고점을 넘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이면 내려가던 저점이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눌림목은 그거보다 비싸야 되고 이 눌림목보다 얘보다 그 다음 눌림목은 얘보다 더 높아야 돼요.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 이 9만 원 고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포조선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제가 정상적으로 가면 못 가도 12만 원이고 그리고 저게 전부 수주되고 모든 것이 다 가시화돼서 실적이 눈에 보일 쯤 되면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쯤 가 있는 게 정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저 종목은 싼 거예요. 물론 추격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길게 바라보실 때 한 2, 3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여전히 이 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반복할 거예요. 왜? 얘는 살아있는 섹터고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내가 해먹을 수 있고 성장하는 기업이고 성장하는 산업 분야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얘는 그동안 되게 애먹었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 굉장히 애먹은 구간이 있어요. 보실까요? 지금 보면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애먹은 거 눈에 보이시나요? 얘가 지금 2013년입니다. 13년의 곡점부터 시작해가지고 16년도까지 거의 3년간 하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얘가 등락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약 3년간 올라갔다가 또다시 1년 반을 망가지고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번 잘못 걸리면 기본 3년에서 6년 사이클로 죽는 섹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불씨를 살려놓고 바닥 찍고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인 도약을 하고 있는 차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섹터, 그런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셔야 되는 거죠. 제 말씀 이해되실까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종목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유익한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핸드폰을 드시고요. 여기 QR코드를 대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단톡방에 오시는 분들께 쓴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사고 파는 걸 리딩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럴 생각도 없고 만약에 그럴 거면 돈을 받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독방이 2,000명이 넘어가요. 무료방이. 오케이? 네.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나가지 않고 저한테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주식 매매를 한 달에 2-3번밖에 하지 않아요. 주식의 매수를요. 들고 있는 거야 뭐 사고 팔고 하겠습니다만 예, 신규 매수를 하는 게 한 2-3번 정도밖에 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하락장일 때는 더더구나 한 달에 한두 번 매매할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고 가장 안정적인 자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실패 확률이 없어요. 작년 1월 달에 제가 팍스비 출연해서 지금까지 1년 반을 했거든요. 이제 6월이잖아요. 그죠? 네, 1년 반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여러분께 피해를 끼친 종목이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하락장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종목의 흥망성쇠 강의할 때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좀 눈여겨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준비한 거 딱 3종목만 같이 할게요. 자, 차이나 전기차. 멋있지 않으세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의 흥망성쇠 강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패턴이 얘는 되게 아주 예쁜 패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상장될 때의 저점에서부터 한 40%, 50%가량 시세를 주고요. 그리고 걔가 14,500원, 15,000원 언저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눌림을 줄 때 앞전 자리를 지키는 살짝 아랫구리 정도는 못 깨는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저희가 얼마에 샀냐면 11,000원부터 제가 매집을 하기 시작해서 거의 풀베팅 수준으로 섰어요.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목표가 앞전 고점 14,500원, 15,000원을 받고 얘가 2만 원 찍을 때 찍고 내려올 때 2만 원에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다가 반토막 나는 자리 15,000원대에서 잡았는데 단타로 한 17,000원 언저리까지 살짝 한 10%, 15% 올라가다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시세가 여기가 바닥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 뒤로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11,000원을 살짝 깹니다. 1,700원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는 왜 앞에 저점보다, 자, 여기가 1번 저점이면 여기가 2번 저점, 3번 저점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상승 추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매수를 이야기하면서 종목의 흥망성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14,500원에서 15,500원은 무조건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다른 방에서 종목 추천받고 또 혼자 매매하다가 여기저기 이미 매매하다가 깨지고 이래 손실 저래 손실 나신 분들이 꽤 됐어요. 제 방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기쁜 소식은 뭐냐면 제 방에 오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치이고 깨졌는데 그 계좌가 복구됐다 플러스 원 됐다는 얘기가 전 제일 기뻐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는 못해도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아주 확실하고 탄력이 살아날 만한 섹터가 있을 때는 비중을 실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가면 한 번 잡으면 잘 안 놓고 그냥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종목 추천 안 하냐면서 저보고 어제도 그제도 계속 시비처럼 얘기하려고 한마디 하고 방에서 나가고 한마디 하고 방에서 나가요. 제발 그런 분들 좀 들어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핸드폰 들고 QR코드에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은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제발 와가지고 종목 달라, 종목 내놔라, 왜 안 주냐 이러시는 분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안 드릴 거니까. 예, 정말 귀한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재고돼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11,000원에서 거의 풀베이팅 매집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14,500원에서 15,000원을 얘기했는데 목표가 다 왔죠? 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봤던 건 바닥에서 40%에서 50% 수익권 여기까지를 바라본 거예요. 자, 지금 장 얼마나 안 좋아요? 이 안 좋은데 비중을 거의 풀로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40에서 50%까지 수익권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욕심 내보실 분은 14,300원에다가 밀리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 다 끝낼게요. 입절할게요. 그거 아니면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게요. 얘가 미친 상승을 하면 한 18,000원에서 19,000원대까지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종목의 흥망성쇠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가 언제였냐면 올라오고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3주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14,500원 15,000원 갈 거예요라고 얘기해서 눈치 있는 분들은 사셨으면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3주째 왜 이렇게 이 종목 가지고 떠들까라고 생각을 가만히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분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종목 코드 여기 있습니다. 예, 371460이에요. 371460.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 방송 끝나고 딴 거 공부하지 말고 이 종목의 패턴이 어떻게 바닥에 잡혔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만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에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차이나 H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얘는 중국 시장이 우크라이나로 인해 가지고 미친 급락을 했습니다. 왜요? 4,500원대에서 2,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한 55%까지 빠졌을 때 2,200원, 2,250원. 여기서 바닥이라고 풀베팅을 했는데 얘가 불과 일주일 만에 40% 차익을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눌릴 때 2,500원부터 사가지고 2,900원대 10% 15% 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그리고 2,400원 밑에 내려올 때는 바닥이니까 풀로 잡아라. 비중 50%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3,120원에서 지금 저는 70% 차익 실현 하시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우리 익절가를 2,900원 잡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2,900원 건드리면 모조리 다 차익 실현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할 때 러시아가 막 침공하고 난리질 때 사람들 겁내할 때 사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여러분 돈은요 남들 두려워할 때 버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만 여러분 격언으로 생각하십시다. 남들이 하나도 하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절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계속 봐오던 좋은 섹터에서 과감하게 사야 돼요. 그걸 누가 그러더라고? 야수의 심장이라고. 야수는 개뿔 뭔 야수입니까? 좋은 건데 싸면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되죠. 그게 무슨 야수야. 그죠? 왜 쌀 때 사는 걸 싫어하죠? 예. 그리고 걔가 일정 부분 시세가 나면 나는 한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 가지고 좀 더 가냐 마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진입을 해서 분할로 이렇게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분할 정산하고 밀리면은 이 정도의 차익에서 그냥 정리하자 2,900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매매를 하는 타입이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너 알았어. 그래. 그동안 잘 잡은 거 자랑하는 거 알겠는데 앞으로 뭐가 괜찮을 것 같니?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섹터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방송하고 나서 여러분하고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방송으로는. 근데 저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갖는 섹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이 어떤지 한번 살필까요? 자, 1번. 얘는 2차 전지예요. 저는 조정이 나올 때 제 1순위를 잡아야 되는 건 2차 전지라고 생각해요. 얘는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은데 2차 전지 종목은 우리가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검색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대장주 중에서 모양 이쁜 거를 이번 하락에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과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3개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익 실현이 거의 끝난 상태고요. 내려오면 다시 사겠다라고 해서 1번으로 저는 이걸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자동차 섹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완성차가 필요해요. 차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 섹터인데 얘는 보통 연말쯤 가야 시세가 좀 나는 섹터예요. 특징 자체가. 그래서 봄에서부터 여름까지는 별 재미가 없어서 떨어질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사면 고생하세요. 물론 연말 가면 올라갈 거예요. 연말 가고 내년 가면 더 오르겠지만, 그래서 얘는 조금 기다려서 천천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는 지금 사시면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 작년에 뭐라고 얘기했죠? DB하이텍하고 SK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늦가을 9월 말 10월부터 사서 파카잠바 입을 때 우리가 팔고 나오기가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이 계절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섹터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K-팝, K-드라마, K 영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종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글쎄요, 몇 손가락에 꼽힐 만큼, 그리고 정말 재능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을 때 일종의 가치주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얘를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사실은 한 6,000원대 정도만 내려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퍼 담고 싶은 가격이에요. 그쯤만 오면. 근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저게 제발 좀 떨어져 주라라고 개인적으로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고 팔고 단타를 하겠지만 제대로 된 하락이 온다면 이 종목에는 저는 비중을 좀 많이 실어도 좋지 않을까. 향후 성장성이 매우 좋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성장성은 좋은데 지금 바람을 좀 많이 탔어요. 좀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값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신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죠. 자,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여전히 얘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섹터예요. 눌릴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시면서 시세 한번 확 치고 올라갈 때 팔고 이럴 수 있기가 괜찮은 섹터니까 관심 가져보시고요. 여행 레저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는 추세라 좀 떨어지면 4,000원 초반 정도에서는 공략해보겠다. 바이오는 당분간 쳐다보지 않을게요. 패스. 자, 운송 당분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한 5,000원 초반까지 떨어지면 현재가에서 한 10%에서 20%쯤 떨어진다면 저는 들어갈 생각이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도 현재 가격은 살 생각이 없어요. 좀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인데요. 건설은 조금 떨어지고 갈 수도 있고 횡보하다가 튀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좀 입질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제가 저희 단톡방에는 건설주를 살짝 일단 몇 계약만 이렇게 좀 보초병으로 세워놓고 사놨다가 6월 말쯤에 시장이 좀 더 떨어지면 그때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제가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주로는 1번은 GS건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가 지금 굉장히 풍기 현상이죠. 거기에 운송대란까지 일었어서 그래서 시멘트로는 저는 성신양회하고 아시아시멘트 이렇게 두 종목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중에서 본인이 사고 싶으신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얘가 한 6월 말경쯤까지 내려올라나 안 내려올라는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질 때마다 조금 모아두신다고 하면은 한 가을에서 겨울쯤 되면 꽤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중장기 포트로 괜찮고요. 단 비중을 너무 실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질 때 저는 6월 말경에서 7월 초쯤 됐을 때 그때 자금의 50% 정도를 배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섹터 중에서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자금의 한 절반 정도 비중을 실어가지고 아주 짧고 강하게 먹고 나올 만한 섹터가 몇 개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섹터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알 거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톡방에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죠? 네, 타이밍이 오면은 제가 톡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함께 공유할 것들 하고 또 안 할 것들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차 전지 중에는 보시면 지금 삼성 SDI 차트거든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매력적인 가격이 될 것 같아요. 40만 원대 한 중후반 정도 생각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30만 원대 중반 후반만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좀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40만 원대 한 중반 정도면 감사합니다 할 것 같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솔루션이나 대방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방전지는 좀 더 빠져야 되겠지만 하나솔루션의 시세를 지금 끝난 종목이라서 물론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디 갔지? 예. 그다음에 미포조선은 여전히 계속 가는 종목이에요. 시장만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9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올해 안에 12만 원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쟤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면서 저는 계속 우상향으로 미포조선은 밀고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건설주 얘기할 때 1등은 주로는 GS건설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현대건설이에요. 차트 모양 보시고 본인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십시오. 제가 뭐 굳이 그것까지 찍어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양회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시멘트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얘들을 좀 일단 입질로 그냥 뭐 한 두세 주 정도라도 좀 사놓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바닥이 나왔을 때 물량을 잡아서 승부를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주 중에는 저는 동국제강이라는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이렇게 풍산 이 정도 보거든요. 많이 보면 남산알미늄 정도 보는데 이 중에 대장은 고려아연이에요. 그래서 50만 원 초반대가 오면 또 살 거예요. 제가 얘도 작년부터 1년 반째 여러분께 연금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은 회사 관계에 꽤 여기서 정년을 하신 분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꽤 오랜 동안 많이 들었거든요. 수십 년간 들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좋은 회사예요. 매우 좋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왜 좋은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기 원하면 이런 종목을 공부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앞에 잔소리 많이 드렸는데 주식은요, 여러분 1번 패턴을 보고 사야 돼요. 현재 살아있는 추세냐 떨어지고 있는 추세냐. 두 번째 뉴스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추세를 이렇게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 간에도 관계가 틀어질 때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그 사람과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잘 관계가 잘 신뢰가 회복되진 않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신뢰가 갖고 그 사람이 나와 꾸준하게 신뢰감을 갖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의심 없이 다가오지 그 사람이 계속 신뢰감이 없는 사람일 때는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얘가 바닥을 찍고 돌렸다라고 할 때쯤 저는 보통 배팅을 해요. 언제처럼? 우리 차이나 H레버리지, 차이나 전기차 이 두 종목들처럼 저는 그런 섹터에서는 보통 비중 한 50%까지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저희 교육생분들께는 거의 풀배팅도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다른 데 물린 것들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다 잘라버리고 일로 다 들어오라고 이걸로 한 방에 끝내자고 이렇게 화끈하게 승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저랑 학습이 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저랑 교육에 대해서 호흡이 맞으신 분들의 이야기고 제가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락장이고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시장이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좀 일부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괜히 어설프게 이것저것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 더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봄에서 여름쯤, 내년 요맘때쯤 됐을 때 바닥이 나오면 그때 사가지고 그럴 때 사서 우리가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때쯤 샀으면 한 6개월 가져가도 1년 가져가도 2년 가져가도 괜찮은 섹터가 많아져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사서
며칠 만에 단타 치고 빠져야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떨 땐 당일에 치고 빠져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차이나 섹터 2개, H 레버리지나 전기차,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처럼 이렇게 우리가 근 한 달 가까이 끌고 올 수 있는 거는 완전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장이 하락을 하든 말든 가니까 비중을 싣고라도 별로 불안하지 않게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매력적인 종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지금 들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면 지금일 거야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라고 하면서 자 여기다 승부 걸어 목숨 걸자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쯤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한 3, 4주 이내에 우리가 배팅할 타이밍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이군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한 종목 가지고 GP 설명하는 종목의 흥망정쇠, 금요일은 이렇게 섹터별로 전체를 돌아보는 전체적인 시황들 이렇게 정리해드릴 때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시고 쭉 공부하다가 요게 타이밍이 괜찮아요 얘기할 때 관심 가지고 여러분도 그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본인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생방송 중에만 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저는 종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얘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금요일 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관심 가지면 좋은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알려주셨는데요. 노란톡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장중 실시간으로 장자방 전문가님의 그런 타이밍들 챙겨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찾아갈 수 있는 비법들에 대해서 밝혀볼 예정인데요. 자, 특히 어제 무료 리딩 방송이 있었죠. 무료 리딩 방송에서 장 시작하고 20분 만에 수익 인증들이 올라왔고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70%의 수익을 챙겼다라는 또 인증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 장자방 전문가님께 이러한 수익 비법들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비법을 좀 전수받기 전에 저와 함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좀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선물 옵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선물 옵션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매 용어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 매도와 매수 보통은 사다 팔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선물 시장에는 그 개념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 저희가 진입하는 경우를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이때 진입할 때는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시세가 나고요.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는 풋옵션의 시세가 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 기준가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이 기준가가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노란톡을 통해서 장 시작 전에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이 상승하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에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옵션에서는 콜옵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가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내려갈 때는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에 진입하고 풋옵션에 베팅을 하시면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양방향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 옵션
옵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어제 리딩 방송 때, 무료 리딩 방송 때 어떻게 좀 매매를 하신 건지 그러한 비법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장창권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지금 제가 화면에 어저께 오늘 저희 그 교육생분들께서 어저께 무료 방송 온라인 리딩 방송에 오셔가지고 인증해 주신 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13시 26분에 제가 매도팀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승률이 90%가 넘어가는 매매 자리가 있어요. 10번 들어가면은 한 번 정도 틀리고 거의 틀리지 않고 수익을 거의 100% 가까이 낼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서 그게 오전에 9시부터 9시 한 3, 40분 이내의 매매거든요. 10시 이내에 끝나는 매매여서 오전에 한 번 하거나 많으면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 매매 자리에서만 매매하고 매매를 끝내셔요. 하루 종일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오전에 딱 한 번 아니면 2번만. 제가 매도팀 들어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했더니 원금 2천만 원 가지고 옵션 매도 딱 2계약밖에 안 돼요. 2천만 원이면. 2계약 가지고 매매하셨는데 5개월 만에 얼마를 버셨냐면은 4천 정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우 계약수가 2개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루에 내가 몇십만 원씩 그렇게 이익을 낸 걸로 5개월 정도, 그것도 내가 하루 거래 시간이 1시간이 안 돼요. 9시에서 10시 이내에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오전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5개월 동안 원금이 더블 정도 난다면 그럼 이분은 지금 이제 다시 5개월 뒤에는 이 4천만 원이 얼마 돼 있을까요? 이제는 2계약으로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4천 되는데 5개월 걸렸잖아요. 4천만 원이 되면 4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옵션 매도가 한 계약당 1,000만 원 정도 증거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4계약으로 불어나는 속도라면 다시 5, 6개월 뒤에 저분은 8천에서 1억 정도가 넘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분은 어떤 것까지 하시냐면 제가 드린 주식 있잖아요. 이번에 차이나 ETF 아까 섹터들 되게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으로 버시는 돈이 저 돈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하는 종목들이 손해가 없어요. 1년 반 동안 손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참 좋다라고 하셨고, 자, 선물옵션 얘기를 보면은 어저께 제가 공개 방송할 때 80틱 2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잠깐 사이에 수익률 올라가시는 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났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0.43, 43,000원에 진입해가지고 12만 원, 거의 3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참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근데 이 많은 분들께서 하셨을 때 어제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어제 아침부터 시장은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매매한 거는 계단식 하락이다 오전장. 그래서 계속 하락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풋옵션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더블 2배 정도 시세가 났고요. 그 다음에 상승 전환하자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기대도 안 했는데 거의 150%가량의 시세가 났고 마지막에 떨어지는 파동 하나 챙기고 어제 매매를 끝냈어요. 3번의 매매를 했는데 자, 근거를 살펴보시면 옵션을 한번 보십시오. 실수가 내려갈 때 콜옵션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이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우리는 풋옵션을 샀어요. 그랬더니 얼마 샀냐면 0.72, 72,000원짜리가 1.73, 풋옵션이 2배가 나요. 여기 한 번으로 표시했지만 어저께 4번 했거든요. 매매를. 그리고 다시 풋옵션이 더 이상 못 가,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장이 상승해서 얘가 여기 19만 원에 사가지고 어저께 공개방송에 38만 원에 딱 더블에 전부 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꺾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떨어질 때 요만큼의 이익을 냈죠. 그래서 선물옵션은 지수가 오르는 것 내리는 것 상관없이 내가 양방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시간에는 선물옵션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매일 아침마다 선물의 기준점부터 대응하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1, 2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여러분께 선물옵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셋째 주, 넷째 주에 보통 진행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선물 옵션에 대한 매매 전략을 챙겨 가질 수가 있고 주식 시장에 대한 매수 타이밍 챙겨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매일 밤 9시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